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번 달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이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경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23일 잭슨 홀 이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이 인하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한 번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수 있다라는 관측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 원정대장님 팀 코수의 랩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 또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종이비행기방에서는 팀 코수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손절가, 남김없이 가장 빠르게 공유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시황 이후에도 저희가 큰 시간봉 위주로 분석을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1일 시황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5분봉이라든가 작은 시간봉 등에서 가격이 또 움직이는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힘든 혹은 알아보기 어려운 코인 관련 뉴스나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토대로 한 신호등 지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마다 매수 신호라든가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할 때마다 그런 관련 시그널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를 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는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나도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들 전부 들어주시고 전략 함께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시장 상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3.7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8,027만 4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입니다. 3.78% 하락하고 있습니다. 356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1.26% 상승하고 있습니다. 80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알파 41.54%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8.21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센트 13.92% 상승하고 있네요. 59.76원의 가격입니다. 플럭스 뒤따르고 있습니다. 12.29% 상승해서 786원.
셴투 10.08% 상승하고 있습니다. 819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쿼크 7.84% 상승해서 1,21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어베일 9.45% 하락하고 있습니다. 18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브 9.03% 하락해서 413원. 펜들 8.99% 하락하고 있네요. 3,83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셀레스티아 7.61% 하락해서 6,675원. 마지막으로 온도파이낸스 7.6% 하락해서 91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플럭스 13.14%, 센트 13.19% 상승하고 있고요. 레이 8.5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40.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격과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암호화폐 전략가인 미카엘 반데포데가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몇 달간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전망을 남겼습니다. 코인 시장의 마지막 고통이 끝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9월은 암호화폐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또 되고요. FOMC 회의록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지 이것을 예측하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파월 의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파월 의장의 뭐 어느 멘트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네. 변동성이 강해질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 거의 뭐 확정적인 멘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쵸. 확정적인 단어나 뭐 힌트에 대해서 멘트를 막 그렇게 크게 쳐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일단 저번 주 CPI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줌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긴 하나,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실업 네, 수당 청구 건수. 네, 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고용 지표와 연관된 지표이고요. 고용 네. 지표는 이제 금리 인하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은 혹은 이전치보다 상회하게 된다면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보다 앞서 있는 청구 건수의 그 발표치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멘트도 확인을 해보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미치는 차트에 미치는 뭐 가격에 미치는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나 너무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네.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멘트가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작용을 할지는 저희 종이 비행기방에 네.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릴 것이니까 이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우리 종이 비행기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정보들 받아가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는 전문가님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이번 주 쭉 예측을 위해서 비트코인 차트 현재 모양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비트코인의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지금 달러 차트를 보았을 때 삼각형의 형태로 지금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 패턴 이름이 어떤 건지 기억나실까요? 삼각수렴? 네, 맞습니다. 삼각수렴 패턴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가격이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조정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 뭐 순서를 따주긴 애매하지만 뭐 네. 시간 조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진행되는 뭐 박스권의 형태라든가 뭐 수렴 등의 패턴 등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이고요.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격이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락 조정, 뭐 하락 A, B, C파, 뭐 3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하락 포동이라든가 아니면 급락 이후에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일봉 단계에서는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 작도적 관점에서는 이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해주는지 혹은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항상 뭐 수렴 구간 혹은 이제 응축 구간을 돌파나 이탈을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라고 항상 설명을 드려요. 네. 거래량. 기억나실까요? 네, 첫 번째가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가 글쎄요. 이평선을 봐야 되나? 뭐 이평선을 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보통 작도적 관점에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네. 이동평균선도 같이 응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테스트, 예, 돌파 이후 리테스트 혹은 이탈 이후 리테스트를 이제 두 번째로서 이 거래량과 리테스트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현재 구간 가격대에서는 상단부 구간 가격대가 이제 예상을 해 보았을 때 네. 60.4K 정도 구간이고요. 하방 쪽 가격은 57K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60.4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상단 부근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62.8K에서 63.2K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겠으나 네. 현재 이 전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쪽에 꼬리 부분이 겹쳐진 구간이 있죠. 네. 그럼 이쪽 구간은 매물대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0.4K 구간을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 부근을 61.8K 구간 이쪽 네. 구간을 잡으시고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렇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62.8K나 63.2K 구간을 노려보고요. 네. 하방 쪽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일단 하방 쪽에 중요한 매물대 구간은 53.5K 정도 구간이 존재를 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와준 반등이 나와주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이 가격대가 56.1K.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57K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매도 관점으로서는 56.1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및 이제 이동평균선과 이제 구름 스토캐스틱을 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동평균선 색깔은 이제 순서대로 초록색, 파랑색, 주황색, 보라색, 검정색 순이고요. 순서대로 5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파랑색 20, 주황색 60, 보라색 120, 검정색 240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5이동평균선과 21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5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일단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중단선 그리고 아래가 저가 위에가 고가 이동평균선인데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종가 기준으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고 5이동평균선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을 키고만 보았을 때에는 하방으로 유리한 관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작도적 관점에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었었죠. 수렴의 패턴으로. 네. 이동평균선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240, 20, 60 그리고 120까지 모든 이동평균선
기울기들이 응축해 있는 상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 폭발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 추후 폭발 방향성은 보조지표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네. 현재 22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근데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으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내는 보조지표이고요. 보조지표만 키고 보았을 때 현재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아주는 상태이고 단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 직전인 상태이고요. 네. 이 중기 K선,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이후 하방 기울기 유지 중 그리고 장기 K선도 지금은 하방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56K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데드크로스, 장기 K선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줄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정배열에서 역배열로의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려면은 이 22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다행히도 지금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 상방 기울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점차 이렇게 하방 기울기로 전환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 전환 플러스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되기 전에 재차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59.5K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저항권이 강한 구간이고 보조지표도 하방 쪽으로 하방 시그널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신호등 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초록색 구간이 매수세 우세 구간, 노란색 구간은 응축 구간, 빨간색 구간은 매도세가 우세한 구간인데 현재 이 매수세 구간을 이제 초록색 구간과 노란색 구간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 밴드 1선 구간이 존재를 해요. 네. 이 보라색 선 구간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검정색 선, 주황색 선, 이 파란색 선, 22평, 62평 기준선 등인데 그 구간을 전부 이탈을 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죠. 네. 그럼 일봉에서 아까 보조지표의 상태가 하방 쪽으로 유리한 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호등 지표를 켜고 살펴보아도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구간에서는 아까 242평이라든가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29가 2평 그리고 62평 밴드 1선이 겹쳐지는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61.5K 구간인데 61.5K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도세가 조금 유리한 관점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느 가격선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매매 타점, 이제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짧은 시간봉이라면은 낮은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봐야겠죠. 낮은 네. 시간봉인 1시간봉 달러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봉 수렴 패턴은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여기 그러니까 주요 지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57,660불 구간이에요. 네. 이쪽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쪽 구간을 터치해주게 된다면은 매수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라든가 아니라면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현재는 지금 상승 반전 패턴이 하나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완성된 모습은 아닌데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 작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점 구간을 저점 구간이다라고 이제 예시를 긋고 이렇게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하락 세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 세기형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셔라. 이게 원래 세기형 패턴의 교과서적인 그렇죠. 모습이긴 네. 한데 이 세기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현재 여기 단기 고점이 쌓여있는 매물대 구간이 있죠. 네. 이쪽 구간 가격대가 58.7K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건 힘들겠다. 왜냐하면은 이쪽 구간에 매물대가 저항 매물대가 쌓여있기 두껍게 때문에 있으니까.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려면은 57.6K
이쪽 구간 수평 지지선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 이후에 1차 목표가를 이쪽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단기간적으로서 접근은 가능할 수 있으나 네. 나는 조금 수렴 상단부 부근 혹은 이쪽 구간 고점 매물대까지 목표가를 놓고 진행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세기형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매물대 구간까지도 돌파를 하고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의 응축 이후 폭발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리플레이로 돌려보게 된다면은 네. 저 리플레이 좋아해요. 네,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된다면은 네. 근데 이동평균선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죠. 네. 240, 20, 60, 120 등 모든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네.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에서 지금 약간 평행하게 전환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배열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를 받아주면서 가격이 하락을 낳아주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가격이 조금 빠져주었을 때 보시게 된다면은 보조지표의 시그널이 하방 시그널로 바뀌었죠. 네.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나 단기나 중기 같은 경우 이 장기 K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가격이 하락 쪽으로 빠져주는 모습을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후에 폭발이 진행이 되고요. 네. 폭발이 진행됨으로써 지금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된 모습이에요. 역배열로의 추세 진행이 되었고 지금 네. 현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 폭발, 그 다음에 응축 이후 재차 이탈 이후 정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 다이아몬드 신호는 상승 다이버 신호인데 저점 구간을 깨고 매물대 구간을 깨고 지금 리테스트 정을 받아주면서 등장해준 신호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낮은 신호이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매수 관점으로서 이미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이 5이동 평균선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58.4K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려와주고 있는 22동 평균선의 밴드 저가에서 고가 부근에서 정을 받아주게 될 시 그쪽 구간도 분할 익절 고려 구간으로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역으로 말하자면은 이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이 내려와 줄 때 기울기가 강한 상태로 처음 이제 가격과 만나는 시점이 빠른 관점으로서 매도 관점으로서 빠른 눌림목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쐐기형 패턴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략 좀 세워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8천만 원 선에서 계속 노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더리움은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이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도미넌스 차트도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현재 주봉 차트로서 보게 된다면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조금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지속 중인 모습의 형태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상승 세기형 하단부 구간 퍼센트가 네. 55.7% 정도 구간인데 55.7%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약간 알트코인 쪽에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대장주보다 네. 알트코인 위주,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솔라나나, 네, 솔라나나, 네, 뭐 도지, 시바이누나. 뭐 시바이누, 뭐 다른 각가지 알트코인 네. 등을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구성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이 세기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시, 그쪽 구간에서 신규 매수 자금을 조금 뭐 다시 유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일본 관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런 세기형 패턴 이외에도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작도를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세기형 부근을 이탈을 하더라도 네. 이 저점 부근에 매물대가 같이 겹쳐진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이 네. 매물대 구간 하단부 가격대가 퍼센트대가
이제 53.9%에서 54.4% 구간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고 뭐 리테스트 정을 받아주면서 떨어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그쪽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점만 인지하고 넘어가 주시고 네. 현재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네. 현재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240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정배열의 차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은 20저가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지만 네. 20저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매수세는 알트코인 쪽에 자금이 유입되기에 조금 일반적이진 않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아까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수렴으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확인을 하셨어요. 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도미넌스의 가격이 하락해 준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려주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불장이 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도미넌스의 하락 시나리오였던 이 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주고 크게 본다면은 쐐기 하단 부분을 이탈하게 되고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부분까지 54% 정도까지 도미넌스가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은 네. 뭐 알트코인을 약간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까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용해서 좀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의견 들어봤는데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보석 같은 코인 발굴하기 위해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출동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종목들 리플, 월드코인, 폴카닷, 크라토스, 솔라나 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 먼저 보겠습니다. 네, 1.39%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80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SEC와 이 리플랩스 사이에 4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줬죠. 리플랩스와 SEC 서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데스크는 SEC가 판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항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암호화폐 업계는 미치는 영향까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지 또 현재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 이슈가 참 많았던 코인이에요. 뭐 SEC 관련도 그쵸. 그렇고요. SEC 소송 이후에 뭐 상승폭을 전부 완만하게 반납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네. 현재 매수세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메인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1,000원 매물대 네. 구간을 터치를 하진 않았고요. 920원에 형성된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적인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박스 하단부 가격 구간은 770원에서 815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이 강한 저항 매물대 구간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전 구간을 살펴보았을 때 이 815원 구간의 꼬리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쪽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하락 조정 이후 응축이 진행된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단부 구간인 77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재차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은즉슨 77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적으로 가격이 크게 빠져줄 가능성이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가 주시고 하방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은 어느 쪽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느냐. 일단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예시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이쪽 구간 가격대는 675원에서 680원 정도 구간 가격대로 예상이 되는 구간이고요. 네. 일단 이 상승 채널 구간이 이 꼬리 하단부 구간을 이제 연결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저점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 터치 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것 인지해 주시고요. 네. 이쪽 구간 이탈 시에는 640원에서 이전 전저점 꼬리 구간인 628원 구간이 또 수평 지지선 지지 매물대로서 적용이 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1차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2차는 630원에서 640원 구간에 있는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815원 수평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 혹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920원 구간의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 구간을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도 좋겠지만 네. 현재 이 종가 기준으로 잡아보게 된다면은 저항 매물대 구간이 880원부터 스타트예요. 그럼 880원에서 930원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에서의 매물대가 이제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이 될 것이고요. 이쪽 네.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봉상으로 이렇게 작도를 그어 봤을 때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이 가격대가 960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의 저항 가능성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제 242평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을 포함한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0 이동 평균선 기울기 상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네. 이 저항 구간을 지금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20 고가 이동 평균선 부근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20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은 하방이지만 상방 기울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 폭발 시작점으로 네.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네.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단기 및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골든크로스 직전이고요. 중기 보조지표의 K선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직전인 모습이지만 네. 장기 K선 같은 경우 242동 평균선 위에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 이 K선도 상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 혹은 보조지표상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작동적 관점에서는 815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시 네. 상승 폭발의 시작점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관점에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와준다거나 아니면은 815원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 있는 880원 매물대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발굴 코인 첫 번째로 리플 매물대랑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3.2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5,2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이더리움의 강력한 이 경쟁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솔라나. 현재 일주일 새 가치가 10%나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코인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는 솔라나의 이 가격 하락 이유에 대해서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또 네트워크 활동이 급감하는 것도 꼽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총 락업 예치금이라고 하죠. TVL 역시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솔라나가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유로 근거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어떻게 현재 좀 보고 계신지 차트 더 갈 수 있을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일본 원화 차트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 큰 틀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각 수렴 패턴으로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에 하단 이탈을 해주는지 아니면 상방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한데 지금은 하단부 근처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단부 구간 근처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18만 9천 원 정도 선인데 18만 9천 원 선 터치 이후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상당히 긴 시간 24년 3월부터 버텨왔던 지지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그쪽 구간 가격대는 16만 8천 원에서 17만 3천 원 선이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만 9천 원 선 이탈을 해주게 될 시 이쪽 매물대 구간 최고 저점 꼬리 기준으로 잡아본다면은 16만 1천 원이기 때문에 16만 1천 원을 이탈할 시 난 손절을 할 거야 라는 전략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이 현재 지금 음축으로 진행된 모습이에요.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선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인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하고요. 지금은 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되더라도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지지 구간을 다 이탈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18만 9천 선을 터치를 하더라도 매수 관점은 이제 지향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차트의 모습이고요.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단기 K선 같은 경우 상반 기울기이지만 그보다 더 상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중기 및 장기 보조지표의 K선이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20 고가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1만 7천 선을 돌파해주지 않는다면은 하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몰려 계신 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렴 하단부 구간에 종가 기준으로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구간이 있어요. 18만 8천 원 정도, 18만 7천 원 정도 구간인데 네. 그럼 나는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될 시 빠른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전략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3월부터 견뎌왔던 이 지지 매물대가 난 조금 견고해 보이니까 네. 이 최저점 꼬리 기준인 16만 1천 원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솔라나 차트 하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차트니까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느 가격선이 가장 중요한지까지 솔라나 함께 봐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살펴볼 종목 월드코인 되겠습니다. 월드코인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월드코인 4.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58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채 스캔에 동의하고 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한 개인에게 월드 아이디가 증명이 되는 이제 홍채 인식 AI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이 MOU를 체결해서 홍채 스캔 인증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가격에 펌핑이 줄 수 있을 호재로 좀 예측이 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현재 차트 좋은 모양새를 그려 나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국가의 정부와 MOU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호재이긴 네. 해요. 네. 근데 다만 이 호재가 이제 뭐 급작스럽게 나와준 호재는 아니고요.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뭐 다른 국가와도 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네. 네, 콜라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호재로서 작용을 하진 않았고 실제 차트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뭐 강한 펌핑감이라든가 매수세는 네. 등장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승 반등형 패턴인 상승 세기형 패턴이 등장 중인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상승 세기형 패턴,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승 반전 패턴, 뭐 쌍바닥, 뭐 역삼산 이런 패턴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적인 상승을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현재 상승 반등형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담 구간 혹은 이 고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2,45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920원 수평지지선 매물대를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전 차트랑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신저점 구간이 1,320원 정도 구간에 이제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 매물대까지 이격도가 조금 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시라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을 이제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1,920원 수평지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지향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역배열로서 추세가 강한 모습이고요. 뭐 크게 본다면은 이렇게 쌍바닥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니까 그거는 이제 옳은 차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고 반등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하방 기울기 유지 중,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방 기울기 유지 중이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향을 하시고 만약 매수 관점으로서 나는 이제 접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혹은 62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면서 수렴의 세기형 패턴의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으로 전환될 때 고가 부근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월드코인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까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준 크라토스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크라토스 7.7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511 가격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대중 투표 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투표 시스템과 또 여론조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보상을 받는 리워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투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뉴시스나 코인리스와 같은 언론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신뢰성을 굉장히 높여 나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MOU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투표 시스템을 공신력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원 역시도 빡빡하게 해나가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준 크라토스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시는지 차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상 상승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었으나, 그리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으나 고점 부근에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 0.69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고 지금은 이제 강한 매도형 캔들이 등장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럼 이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이전 차트를 보았을 때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하락세기형 패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이었으나 돌파 이후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재차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려면은 이 박스권 상단부 구간 꼬리 기준으로서 0.75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장악형 캔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라토스 지금 현재 뭐 변동률 강하고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난 신규 매수로서 진입을 해보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건 위험하시니까 신규 진입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옆별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된 형태예요. 아직 120 이동평균선이 240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은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재차 돌파 실패 시 옆별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되는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 이후 저항을 봐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가 진행이 되려면은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었던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40 이동평균선의 가격대가 0.75원이에요. 그럼 0.75원 구간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긴 힘들겠고 현재 20 이동평균선의 교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 캔들 마감이 20 저가 이동평균선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0.45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마감이 되고요. 22동 평균선의 교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차 고가 부근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242동 평균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크라토스까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함께 골라주시겠습니다. 어떤 코인일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바로 코인 원정대와 함께 발굴한 코인은 폴카닷. 네. 폴카닷 가격 먼저 보겠습니다. 네, 1.06% 하락하고 있는 폴카닷입니다. 6,075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폴카닷인데요. 네, 폴카닷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한때 시가총액 4위였던 리플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그런 코인입니다. 현재는 5위 정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이 개빈 우드가 주도하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폴카닷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느 가격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또 노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폴카닷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져온 이유는 일단 크게 일본 구간에서 현재 이 보라색 구간
구간과 노란색 구간의 이제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보라색 선 밴드 1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네.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뭐 강하게 나와줄 코인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코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네. 근데 다만 현재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인을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라 이런 말은 아니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관점에서 저희가 신호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하위 시간봉으로 넘어갑니다.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었었으나 지금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돌파 네. 이후에 지금 현재 리스테이스 지지가 나와주긴 하지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완벽한 지지 구간이다라고는 보기 힘든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 혹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을 한번 추천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돌파 이후 진입 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이 6시간봉에 내려와 주고 있는 이 밴드 2선 6,300원에서 6,330원 정도 구간인데 그 관점까지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폴카닷 함께 발굴해 주셨는지까지 이유 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코너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우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부터 빠르게 살펴봐야겠네요. 유빈님께서 저랑 이름이 비슷하십니다. 유빈님께서 시바이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네, 현재 시바이누 3.7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1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이죠. 밈코인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온라인으로 기반 퍼진 유행이나 농담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전문가님께서 시바이누 관점 좀 짧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상승세선 2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세경 패턴이 등장 중인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현재 매도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상승 반전 패턴인 이 상승세경의 상단부 저항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0.02원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매도세가 들어오긴 힘든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역배열 매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내에 242동 평균선을 돌파해주지 않는 이상 역배열의 차트가 완성됨과 더불어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상단부 구간 저항 가격대가 0.02원이었는데 지금 네. 고점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단기 고점 매물대가 0.02055원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 돌파 전까지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이제 유비님을 위해서 이제 시바이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랩터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